아, 그러면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게 될 것 아니냐? 네, 맞아요. 그러면은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니까 이자율을 올릴 거예요.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을 알고 개인회생이 너무 쉬워지고 그럼 확실히 지금보다는 돈 뭐 갚으면 회생하면 되지 뭐 별 문제도 없는데 이런 게 팽배해지는 건 당연히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? 근데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잖아요. 우리는 당연히 이 일도 일이지만 네, 진심으로 좀 이 개인회생 제도의 찬양론자잖아요. 그렇죠. 너무 좋다. 네, 너무 좋다. 근데 이거를 좀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뭐 정치공학적으로나 네,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나요? 그냥 감정적인 거 말고도. 많죠. 이거는 100% 찬성하는 제도는 아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제도 이미 분명하죠.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.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. 그럼 그 논리가 뭔가요?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가장 쉬운 건 이런 거죠. 채무를 탕감해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왜 약속을 지키겠느냐, 왜 빚을 갚겠느냐.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빚을 안 갚게 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. 어떠세요? 설득력 있나요? 정도의 차이지만 납득이 되는 견해 아닐까요? 이거는 어떤 맹점이 있냐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했을 때 빚을 탕감받았을 때 결과만 보는 거지 그 과정에 있는 불이익은 보지 않는 거예요.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내가 성실하게 일했지만 운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해결책이지 그 전의 고통은 빚을 안 갚는 동일한 고통이 있어요. 만약에 나도 개인회생 이용하고 빚 안 갚을래 그러면 그 고통은 똑같이 겪으면 돼요. 근데 그 고통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때 대부분은 이 도덕적 해이로 가지 않고 그래도 빚을 갚는 유인이 생기는 거죠. 예를 들어서 회생을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독촉이에요. 전화 독촉. 사실 빚을 안 갚으면 스스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. 심리를 불안해지는데 그 상태에서 전화가 와요. 빚을 갚으라고. 하루에 몇 번씩 옵니다. 그리고 채무를 진 기관이 한 곳이면 하나만 오겠지만 대부분은 뭐 5곳, 10곳 이렇게 돼요. 그럼 5곳, 10곳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면은 일에 집중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방해가 됩니다. 이 굉장한 스트레스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. 이런 점은 빼고 빚 안 갚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면 모두가 안 갚을 것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조금 성급한 일반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또 다른 얘기는 이런 게 있죠. 이 사람이 안 갚은 그 채무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가 된다. 선량한 다른 사람이 그 채무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건데요.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. 개인회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탕감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채무자의 빚이 1,000만 원이 탕감됐다면 국민의 세금이 1,000만 원이 쓰이는 게 아니고요. 채권자가 은행이라면 은행이 1,0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어떤 사람의 개인회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고요.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. 아, 그러면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게 될 것 아니냐? 네, 맞아요. 그러면은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니까 이자율을 올릴 거예요. 이 이자율은 결국 돈을 빌려주는 위험이거든요. 적정한 수준의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못 갚는 사람이 발생하더라도 자기는 지속적인 이익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겁니다. 그게 은행에서 대출 업무에서 하는 일이죠. 만약에 돈을 빌려주면 100%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빌려주겠죠.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은행도 어느 정도 리스크 부담을 하는 거고 이들이 이자율을 매길 때 이미 개인회생 제도라는 존재하는 제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도 계산을 해서 이자율을 매기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말대로라면은 선량하게 갚을 사람이 안 갚을 사람의 이자를 대신해서 내는 거 아닌가요? 자, 여기서 선량하게 갚는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나는 선량하게 갚는데 쟤네는 악덕하게 안 갚는다. 이게 아니라요. 선량하게 갚는 사람이 있고요. 선량한데 운이 없어서 못 갚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. 그 사람들은 악덕하게 안 갚는 게 아니라 선량한데 운이 없어서 갑자기 큰 빚을 지게 돼서 큰 돈을 쓰게 돼서 못 갚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. 맞아요. 악덕하게 못 갚는 사람은 문제예요. 그거는 개인회생 제도 내부에서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. 이거는 개인회생 제도와 배치되는 거지 개인회생 제도가 악덕하게 빚을 안 갚는 사람까지 이렇게 품어주는 제도는 결코 아닙니다. 근데 아직도 이제 부족하다고 하시지만 네.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네.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을 알고 개인회생이 너무 쉬워지고 그럼 확실히 지금보다는
돈 뭐 갚으면 회생하면 되지 뭐 별 문제도 없는데 이런 게 팽배해지는 건 당연히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? 근데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잖아요. 미국은 파산 제도가 정말 역사가 오래되고 우리나라보다 100년 가까이는 더 오래 지속을 하고 있고 정말 자본주의 끝판왕이고 그 나라에서는 돈이 최고잖아요. 트럼프도 여러 번 법인을 설립해서 망했으면서도 파산을 통해서 일어났고 파산이라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도 이런 도덕적 해이는 결코 있지 않아요. 우리가 이미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시행된 결과만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있지 이걸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빚을 안 갚는 그런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죠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부탁드립니다.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